네, 그 사이에 우리 여의도의 보배 건보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의도의 지금 보배, 주불리의 보배 권보건입니다. 지금 점점 6.3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6.3 지방선거 꼭 승리해야 됩니다. 당연히 승리해야 그렇기 됩니다. 때문에 네.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6.3 지방선거 소식을 늘 전하면서 승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6.3 지방선거 성공하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우리 후보자들 응원해 주시고 같이 해야 됩니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나요? 없죠?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네,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민의힘 후보가 결자해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한 후보는 교체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언급을 그렇지. 했는데 아직 교체가 안 된 걸로 봐서는 대진표에는 변화가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김진태가 네. 강원도 지사 후보인데 국민의힘 네. 장동혁 앞에 놓고 결자 해제해야 된다. 네. 중앙에서 뉴스가 오면 가슴이 덜컹덜컹 국민의힘 관련 뉴스 좀 맞습니다. 내려앉는다. 네. 자기들은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는데 그래서 중앙당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결자 해제하라는 건 뭐겠습니까? 장동혁 사퇴라. 그럼요. 그런 사실상 간접적인, 이선 후퇴를 요청한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네. 이선 후퇴라든가 뭐 그런 거 했는데 아마 본인이 와서 이제 군기 잡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당 맞습니다. 행위 하는 사람은 후보 교체하겠다 뭐 이렇게. 네네. 그것은 김진태 이런 사람들 앞으로 더 그렇게 하면은 선수 교체까지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재보궐선거 공천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인천이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인천 이재명 대통령의 주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네. 또 아주 유명한 거물이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이 후보로 나서면서 비어있는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이 된 것으로 어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서는 재보궐선거와 인천 우리 시장 후보 박찬대까지 결정이 돼서 본격적인 이런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당하고 청와대와의 관계가 두 바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잘 협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인천 계양을에 그 후보로 낙점이 된 김남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교 역할을 매우 잘할 수 있는 후보라고 얘기해주고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국회로 들어오면은 김남준 의원이 되면은 네. 상당히 화력이 세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최근까지 같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선봉장 역할을 할 네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계양을 이 지역에 저희 집사람이 한 20년째 약국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누구보다 잘 알겠네요. 그 지역에 제가 살기도 했었고 네.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지역 유권자들의 열망은 그 역시 김남준 후보에게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남준 후보가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계양을의 발전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모두 잡기를 그렇게 기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쯤 저도 그 계양을에 가서 네. 김남준 후보와 함께 네. 라이브 방송을 아주 좋은 하려고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양을 네, 한 네, 바퀴 네, 네. 라이브 프로그램을 그때 제가 꼭 하려고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계양을을 예정입니다. 잘하니까요. 그래서 네. 아침에 제가 축하 전화하고 네. 한번 라이브 방송 겸 응원차 가겠다라고 얘기했죠. 네네. 지방선거 사항에 앞서 그 지방선거 이런 와중에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것이 장동혁의 도움이 순방 그 해외 출장을 갔는데 도미성이다. 그리고 발표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차관보
만났다고 하면서 뒤 사진을 했는데 그것이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의 비서실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취재한 내용과 네. 의견 좀 네. 주세요. 네. 사실 장동혁 대표가 도미 후에 국민의힘 기자단을 통해서 제공한 뒤통수 차관보 면담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성함도 몰라요, 직책도 몰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걸 JTBC에서 확인을 해보니 최초에는 차관이라 그랬다가 차관보라 그랬다가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차관도 차관보도 아닌 차관의 비서실장이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그 정부에서 일을 해보셨죠, 알겠지만 차관과 차관의 비서실장의 격은 엄청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든다면 차관이 우리가 이제 1급 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생각한다면 차관의 비서실장은 대체로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는 네, 자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내에서 한 5급 정도 해당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박 2일에 2박을 연장을 하고 그것도 만나면서 차관을 만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네. 이거는 대단한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문제가 있죠. 급수도 안 맞고 네. 준비도 안 됐고 네. 또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도 제대로 잘 안 밝히고 예. 이런 건 적절하지 않죠. 저도 전에 송영길 대표 시절에 같이 당대표와 같이 미국 출장을 갔었거든요. 그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22대에 들어와서 저하고 정동영 의원 지금 장관이죠. 하고 지금 위성락 네네. 안보실장 그 당시는 의원이었고요. 그다음 이한주 그 당시 민주연구원장 네. 하고 같이 해외 미국 출장을 갔어요. 그때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트럼프 캠프에 있는 핵심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 여러 상하원 의원들도 만나고 정부 기관의 사람도 만났는데 그런 걸 누굴 만나고 이런 걸 자세하게 얘기했고 나중에 백서처럼 책자까지 펴내서 알려줬어요. 이건 당연합니다. 이분이 네. 지금 하신 행동이 네, 네. 대한민국의 국격과는 또 완전히 동떨어진 그렇죠. 저 자세를 넘어서 엎어진 자세 정도가 아닌가 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의 이제 앞으로 호를 구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최저치 15%까지 떨어졌다고 보고 나오는데 장동혁 도미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창당 이래 최초로 15% 최저 지지율을 나타내는데요. 아마 장동혁 대표가 거짓말 도미를 한 것과 관련해서 당내 싸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피로감을 주고 국민들한테도 피로감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타납니다. 어제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8%, 국민의힘은 15%의 지지율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짓말 사건이 어제 저녁부터 뉴스화되기 시작해서 오늘 지금 막 불이 붙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거짓말 사건이 터진 것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한다고 운운했는데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발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최악의 해당 행위는 후보들 발목 잡고 당 경쟁률을 곤두박질치게 한 장 대표다. 거울이라도 봐라. 네. 사상 최초 15% 당대표다. 차라리 미국으로 떠나라. 그래요? 예, 미국 이렇게, 다시 예, 가라. 예. 와, 직격을 영어 말하기 대회 했네요. 출신이니까요. 네. 그래서 네. 완전 직격을 날렸고요. 친한게 박종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 대표 때문에 오히려 선거에 짐이 된다. 사퇴해라. 완전히 이렇게 펀치를 그대로 날렸습니다. 네. 더 재미있는 건 평택을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유이동 전 의원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이분이 언론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만약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받는다면 제일 신경 쓰이는 후보 또는 당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국민의힘이요.
본인 당이 제일 문제다 지금 아,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아주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했나요? 예, 네, 어떤 조금 전에 내용을 했죠?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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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상황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 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뺑뺑 돌렸지만 네. 사실상은 거부했다.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걸 거부했다라고 그렇죠. 보는 것이 보수 언론의 시각이었습니다. 네. 장 대표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다면은 어떤 노래 어저께도 한번 했었는데 너무 멋있게 해서 한번 다시 오늘의 노래는 뭐죠? 오늘의 노래를 할까요? 네. 장구라 대표께서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도 두드려 맞고 저기서도 두드려 맞고 그렇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심장이 떨어지는 노래할 만한 네. 오늘 노래 있나요? 네. 어떤 오늘 노래? 노래는 혹시 의원님 백지영이라는 가수 아세요? 알죠, 잘 알죠. 예. 백지영 가수의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아, 잘 노래가 알죠. 예. 총 맞은 것처럼 정식이 너무 없어 어떻게 헤어져 뭐 이런 노래인데 지금 어떻게 내가 헤어지겠냐 나 좀 잡아달라 아,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아, 마음이 아닐까 아, 정확하네요. 네, 네. 아, 아주 안타깝습니다. 우리 건보 노래도 네. 잘하고 네. 오늘의 노래 네. 장동혁의 마음을 표현한 오늘 노래 너무 잘 표현했네요. 네, 앞으로 라디오처럼 이런 노래를 한번 진행해 보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거 쇼츠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요. 네. 오늘 그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 건보가 6.3 지방선거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줬고요. 국민의힘 상 잘 정리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수비를 모시고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지금 아주 성과가